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시흥을 지역에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굉장히 높고 또 이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기 바란다는 그런 염원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앞으로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에서 또 민생 대책을 빨리 시급히 세워달라는 그런 열망 요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을 잘 받들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흥 지역 또 우리 선거구와 관계된 시민들의 또 많은 염원들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더 큰 힘으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중책을 맡아왔는데 더 큰 중책이 맡겨질 상황입니다. 지금 도전을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어떤 직책에 가실 의향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선거가 끝났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당선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최다선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영예이자 또 과분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또 국회 최다선으로서 또 그에 걸맞는 역할과 직분을 갖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22대 국회에서 그에 걸맞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압승으로 결과가 이제 귀결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선은 똑같이. 네. 시선은 저거. 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라는 염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정부, 이 정권의 그다음에 실정과 그다음에 무능, 무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제대로 대안 세력으로서 맡아달라라는 요구와 함께 특히나 현재 민생 경제 현안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민생 경제 대책을 제대로 내고 이제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맡아달라라는 국민적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앞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현재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곳곳의 분야를 바로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들을 높이는 역할, 또 하나는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나 현재 치솟고 있는 고물가, 물가 폭탄에 대해서 빨리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내가 했어야 될 말인데 빠진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없으실까요? 네. 22대 국회 가서 이것만큼은 시흥을 위해 꼭 하겠다. 짧게 한번. 네, 적으시고. 네. 이번 이제 22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 최다선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흥 발전을 더 큰 힘으로 더 속도감 있게 이제 마무리 짓고 또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서울대 병원의 연내 착공과 함께 임기 내 차질 없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매듭을 지을 생각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오 지역 같은 경우는 백오 대교라든가 백오 트램과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왕동의 경우는 정왕동은 이제 그동안 노후화되고 있는 정왕동을 새롭게 활력을 되찾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왕역 역세권 개발과 그다음에 정왕동의 노후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재건축 등의 과제들을
이제 곧바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거북선동이나 그 다음에 분자 신도시 개발, 또 그러면 월곶, 오이도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그 시행 발전으로 시민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선이신데 당선되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깨어있는 안산 시민의 이 힘으로 안산 발전의 새로운 적임자 박희철을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가시면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자 후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산 지역이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새로운 안산, 정말 오고 싶어하는 안산, 그런 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안산 시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은혜에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안산 시민들이 행복한, 안산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이 압승으로 이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총선 그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네. 어떤 좀 힘을 보태실 건지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폭망, 경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물가도 오르고, 또 민주주의도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힘을 모아주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22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국민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소감 한 말씀 네. 드릴게요. 먼저 우리 의왕과천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일할 기회를 소중하게 1분 1초 아껴서 더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발전하는 의왕과천을 만들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셨던 갈등만 가득한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희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번 총선에 국민들께서.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서운 민심을 느꼈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대통령과 또 많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더 귀하게 무섭게 받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중한 선택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청량감을 드리고 또 희망과 기대감을 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지역의 구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21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곳에 새로 입주를 해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한 3, 40대 정도의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정당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분명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들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저희 지역에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좀 어떻게 좀 바꿔나가실 건지. 네, 4년 전 제가 이곳 덕양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 교통에 대한 소외 그리고 발전에 대한 소외를 해소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지난 4년간 열심히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들을 내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시작했고 제가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자분들하고도 네. 지역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4년 동안의 성원과 또 주민들과 함께 이뤄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KTX 강릉선의 유치, 고양선의 행신중앙로역 유치, 대장 홍대선의 덕은역 유치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해냈고, 또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같은 또 주민들의 염원 사업들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던 새로운 것이 아닌 필요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권자들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께서 폭주하고 있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전체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헌정사상 야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심판을 내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고향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일산은 아름다운 일기 신도시로 출발했고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부족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 또 장점인 문화의 동력, 그리고 관람 산업의 동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꼭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자분들, 이런 지역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일산은 참 아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지지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양주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정의 목표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오직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저를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주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경기북 중심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 특별자치도를 힘있게 추진하고 물류센터 저지 등 현안들을 즉각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오선 중진으로서 여야와의 정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기북을 위해서 경기북 특별자치도를 힘있게 추진하고 경기북의 중심 양주를 만드는 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승리의 원동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남양주 을 지역에서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 을 진접별내 오남 지역을 발전시켜 달라는 열망이 이번 투표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양주 을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로 부족한 제게 승리의 기쁨을 몰아주셨습니다. 이는 시민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의정 방향. 네, 남양주 을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별내, 진접, 오남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합적인 발전을 해달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혁명을 이루어서 남양주 을 지역이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족 도시로 만들어서 스스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 사람이 꿈을 같이 꾸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남양주 을 20만 시민들과 함께
남양주 을 27만 시민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자분들하고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족한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진접별내 오남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와 개혁신당의 안만규 후보와 함께 선의 경쟁을 했습니다. 클린 선거를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해주시고 승복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양주 을은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하나입니다. 단결해서 남양주 을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그 최종 100% 개표는 대개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3일 동안 그리고 예비 후보 여러 가지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과 또 배우자 수행팀들 또 같이 했던 우리 모든 우리 시도위원님을 비롯한 그다음에 우리 김진관 선대위원장님, 이용훈 고모님, 두 시의원님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같이 해주셨던 우리 임정명 선배님, 이순국 우리 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그다음에 유수단장 우리 최성호, 우리 이성근 모든 분들 그리고 청년위원회 이번에 조인희 위원장이 지금 대표실에 가 있는데 아주 우리 청년회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자로서 역할들을 잘하고 활달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길에 같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뜻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윤석열 2년 동안에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는 정치를 하라.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8달 관련해서도 김영진 국회의원이 재선 동안 해왔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현안들을 시작한 사람이 제대로 완성해서 8달 국민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표로써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로 서고 민생이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일을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하라. 그런 제가 보기엔 무거운 의사가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과 환희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8달과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들을 잘 고민하고 정책과 대안, 예산과 법안을 중심으로 실제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주 뵙고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도 많은 뜻과 희망들 도움이 맺어져서 김영진 당선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8달 국민들, 시일동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김영진의 정치의 모토에 맞게끔 항상 현장에서 8달 국민 시일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에 올바른 길들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난 13일 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로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들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여러분 자신감 있으시죠? 네. 우리들 정의로운 기관과 조명진 새로 서는 제대로 서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수원대학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 김준혁을 선택해 주신 우리 영통 지역의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탄, 원천, 광교, 영통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무능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수원 지역 저 포함해서 5명의 후보들 모두가 다 당선된 것은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왜곡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에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학자 시절에 대학 교수 시절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거에 임해 주셨던 이수정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수정 후보님께서 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을 해주셨던 공약 부분을 실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후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영통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3호선 연장, 영통 소각장 이전, 그리고 영통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일꾼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입니다. 제 진심을 여러분들께 행동으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민생경제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작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계속 기다려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